140억 년 전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신 몸속의 모든 원자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우리가 관측 가능한 모든 은하들이 점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터져 나왔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빅뱅이 전혀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충돌하는 다차원 막들, 완전한 현실을 담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들을 탐구하고 있거든요. 시간마저 역행시키는 양자고리들,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 순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들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드라마까지 말이에요. 빅뱅 이전에 정말로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단일성에서 시작하는 대신 각 주기가 이전 주기의 주름들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수조년마다 우주를 청소하고 재설정하는 우주 세탁기 같은 거죠. 이 모험은 우리를 현실의 가장 깊은 비밀로 안내할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빅뱅의 첫 순간을 이해하려 할 때 정확히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특이점 문제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간 연구진들을 괴롭혀온 난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최고 이론들에 따르면 우주를 영화 대감기처럼 역행시키면 모든 게 축소됩니다. 점점 더 작아지다가 결국 무한 밀도와 무한 온도 상태에 도달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물리학에서 무한대는 대부분 수학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니까요. 지구상 모든 사람을 바늘끝만한 공간에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물리 법칙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이게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의 기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주 자체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이점 이전에는 허공조차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문자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여기도 저기도 없는 상태였죠. 태양 중심부를 얼음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뜨거운 온도였죠.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원자는 물론이고 이 원자 입자들조차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특이점이 우리 방정식들이 시사하는 대로 실제로 일어났다면 특이점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묻는 건 무의미할 수 있어요. 북극 위쪽에 뭐가 있냐고 묻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거든요.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 자체가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시간이 정말로 빅뱅에서 시작됐다면 빅뱅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과 결과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인데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뛰어난 두뇌들이 밤낮 없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쩌면 우주가 실제로는 무한 밀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재 이론들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빅뱅이 진짜 시작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무언가에서 단순히 변환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최신 발견들은 바로 그런 가능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첨단 망원경들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패턴들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게 빅뱅 이전의 증거를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고대 빛의 패턴들은 우주가 복잡한 과거를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론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증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패턴들이 우리 우주가 이전 우주의 잔해에서 탄생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이점 문제는 단순히 수학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문이고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공간과 시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물리학의 가장 기이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상식이 뒤바답니다.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의 현실에 어서 오세요. 여기선 공간과 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10의 35승미터보다 작은 거리에서는 공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매끄럽지 않거든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처럼 거품이 일어나고 휘저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양자 거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선 일상 현실의 규칙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고요한 호수 표면을 확대해서 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매끄러운 표면이 갑자기 개별 물 분자들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혼란스러운 춤으로 변하거든요. 우주 구조 자체를 확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양자 거품 수준에서는 입자쌍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뒤 10의 마이사 13승초 안에 서로 소멸시켜버려요. 이 시간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카시미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이 거품을 간접적으로 측정했거든요. 진공에서 두 개의 금속판을 매우 가깝게 놓으면 양자 거품 자체에 의해 서로 밀려납니다. 이 실험은 진공이 정말로 비어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대신 진공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조용해 보이는 도서관이 실제로는 속삭임으로 가득한 것처럼요.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양자 거품은 빅뱅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은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양자 거품은 다르거든요. 양자 거품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현실의 가장 깊은 토대에서 끓어오르며 사라져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품이 빅뱅을 촉발한 원인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정상적인 시간 흐름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서는 A가 B를 일으키고 B가 C를 일으키고 C가 다시 A를 일으키는 순환고리가 가능해요. 이건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 거품은 우리가 아는 시간밖에 존재하거든요. 그 영역에서는 이전과 이후라는 개념들이 무의미합니다. 마치 북쪽의 북쪽이라는 표현이 북극에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여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사용하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요. 단 10의 30승초 만에 양성자보다 작은 영역이 자몽 크기로 확장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확장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너무 빠르게 확장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두 지점이 순식간에 수백만 마일 떨어지게 됐어요. 팽창이 너무 격렬해서 존재하던 모든 물질이 찢어지고 순수한 에너지만 남았을 텐데 이 에너지가 나중에 식어서 응축됐죠. 최초의 입자들, 최초의 원자들, 그리고 결국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로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거대한 캔버스로 늘려놓고 그 위에 물질과 에너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인플라톤 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장이 필요했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너무 느리면 넘어지고 너무 빠르면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인플라톤 장도 정확한 속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최근 이론들에 따르면 우리의 인플레이션 기간은 훨씬 더 긴 우주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일 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우주는 다른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팽창과 수축의 순환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각 주기마다 조건들이 미세하게 조정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까지 말이에요.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에 따르면
이런 인플레이션 이전 단계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138억 년이라는 나이를 짧은 순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단계들 동안 우주는 다양한 구성들, 다양한 에너지 밀도들, 다양한 물리 법칙들을 실험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작곡가가 완벽한 멜로디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음표를 시도해보는 것처럼요.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 반동이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팽창과 수축의 영원한 순환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빅뱅은 실제로 이전 우주 붕괴에서 반동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영원토록 맥박치는 우주의 심장 박동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말이에요. 우리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확장되다가 최대 크기에 도달한 후 다시 수축을 시작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 높은 상태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특이점으로 붕괴되는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주가 반발하면서 빅뱅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순환 모델은 기존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계산기에 0으로 나누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만 뜨죠.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도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순환하는 우주든 인플레이션 이전의 시대든 양자 거품이든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기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빅뱅 이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고 신비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각각의 답은 새로운 문을 열고 각각의 발견은 우리를 현실의 더 깊은 층으로 안내합니다. 빅뱅 이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